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타트업 소식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소식이죠, 지금은. 타다와 택시 간의 그 중재안을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중재안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토부 결정을 대략적으로 요약을 해보자면, 현행으로 갖고 있는 택시 면허의 개수가 저희가 있는데, 그 택시 면허의 개수를 줄이면서 그 줄인 만큼을 플랫폼 사업자, 타다 같은 그런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 줄어드는 만큼의 택시 면허를 매입할 수 있게끔 또는 할당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입니다. 즉 택시 면허를 지금 돈을 주고 구입을 했거나 영업하시는 분들이 다른 업종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을 하는 반면 기존에 있었던 그 시장 참여자들의 손해를 최대한 줄여줄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중재안을 내놨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면에서 점차 택시라는 서비스가 플랫폼 사업자가 들어가는 이런 형태의 사업으로 바뀐다라는 혁신적인 사업 형태 또는 새로운 택시 비즈니스의 모델로 변경될 거라는 것에는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지만은 이 안에 들어있는 몇 가지 조항들이 이제 타다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본 뉴스의 골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타다의 불리한 조항들을 좀 보겠습니다. 그 기존에는 택시 면허가 없이도 운전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택시 면허가 있어야지만 타다도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기존에 있었던 운전자분들이 더 이상 타다를 운전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치명적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렌터카 영업이 이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기존의 타다는 이 자동차가 전부 다 렌터카였는데요. 이런 렌터카로는 더 이상 타다 형태의 영업을 할 수가 없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희망적인 부분은 렌터카 영업을 하지 말라고는 안 돼 있고요. 렌터카 영업 허가 부분이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즉 언급이 아직 안 돼 있다라는 부분에서 추후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플랫폼 사업자가 차지하게 되는 이 줄어드는 택시 면허만큼을 기여금을 부담을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타다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대수 만큼의 기여금을 부담을 해야 돼서 이 부담 역시 굉장히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택시와 타다의 차이점 많이들 아시겠지만 또 타다를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비교해 놓은 이제 중앙일보 자료를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택시는 보통 저희가 4인승 중형차, 일반적으로 승용차라고 하는 차들이고요. 타다는 11인승 승합차를 기준으로 합니다. 금액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택시보다는 조금 더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세부적인 요금 구조는 아직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항상 타면서 금액이 뭐 조금 비싸네라는 생각은 했었지만 그 구조 자체가 아예 이렇게 미공개인지는 몰랐네요. 그리고 요금 체계도 이동거리 기준으로 하는데 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미터기를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미터기에 대한 신뢰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미지수였다면 이제 타다 같은 경우는 이동거리를 내비게이션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은 요금 체계가 다르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할증 적용 방법에 대해서도 타다 같은 경우는 기존 택시처럼 뭐 시간에 따라서 변경되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교통이 어떤지 얼마나 많은 차들이 지금 호출이 되고 있는지에 따라서 할증 여부가 결정이 됐었고 할증 배율도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배율이 됐었습니다. 차를 부르는 방법도 택시는 뭐 지나가는 거를 잡을 수 있는 방법도 있었고 뭐 콜택시도 있고 카카오 택시 같은 그런 앱을 사용하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타다는 철저하게 앱만으로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지나가는 타다가 있어도 사실 부를 방법이 없었죠. 그 부분이 어쩔 때는 또 단점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내 안에 차 안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택시는 사실 뭐 기사 재량이라고 하지만 뭐 특별한 서비스는 없었는데 타다 같은 경우는 와이파이를 무료로 준다든지 뭐 공기청정기도 요즘엔 달고 다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충전 케이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들어있고 그거 플러스 사실은 기사의 어떤 매너나 그리고 뭐 향수, 방향제 같은 것들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기본적으로 탔을 때의 만족도는 훨씬 쾌적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타다를 굉장히 즐겨 탔었는데
이 내용은 이 경쟁 구도 그리고 이번에 나온 발표안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었던 그런 중재안이기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앞선 영상에서 타다의 경쟁 구도, 타다의 산업 매력도에 대해서 다뤘던 영상을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아마 화면 우측 상단에 제가 링크를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나왔던 구도를 살짝 보면은 마이크 포터의 5 Persis라는 모델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요. 당시 택시 산업은 공급자 위주의 산업이었고, 카카오 택시 같은 경우는 공급자가 갖고 있던 파워를 수요자에게 이관시켜 주면서도 공급자에게 이득이 되는 플랫폼이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수익을 발생시키고 시장의 밸류를 높였던 반면, 타다 같은 경우는 또 카카오 드라이브 같은 그런 모델들은 공급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없고 오히려 시장을 뺏어가는 부분들이 많죠. 그리고 수요자한테는 분명한 베네핏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들이 경쟁하게 되는 이 공급자가 결국 협회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가 적지만 응집되어 있는 자들이어서 시장의 무게가 결국은 공급자한테 실어져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이 타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급자, 즉 기존의 택시 협회나 택시 운전 법인들, 택시 법인들하고 협의를 잘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시장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중재자인 정부는 결국 택시 협회 쪽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들의 득표 또는 정치적인 목적, 성향, 그리고 서민 정책, 서민 우대 정책 등을 봤을 때 타다는 그 협회와 직접적으로 경쟁해서는 정부한테도 절대로 좋은 협의안을 받아낼 수 없다라는 게 당시에 골자였었는데요. 역시나 이번에 정부 중재안을 보면은 타다가 기존 그 택시 협회와 그대로 평행선상을 달려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이번에도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은 혁신이라는 것은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새로운 사업과 새로운 가치를 사회에 전달하는 것인데, 타다는 새로운 그런 승용 문화, 택시 문화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는 데에선 분명한 밸류를 가져온 것도 있지만은 기존 택시 사업자들이 어떤 면허를 매입해서 경쟁하고 있었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것에 반해 타다는 차량도 매입하지 않고 면허도 매입하지 않은 상태로 어찌 보면 규제, 즉 법규의 기본 질서를 페어하지 않게 비껴나가는 방법으로 경쟁하면서 이득을 취하고 그걸로 인해서 이윤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분명한 약점을 갖고 있지 않았나. 그리고 논란의 소지가 분명히 컸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재확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혁신이라는 것과 규제를 벗어나서 그레이 영역에서 경쟁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타다 같은 경우는 뭐 혁신적인 부분도 있기는 했었지만 뭐 전반적인 혁신보다는 기존의 산업의 규제는 피하고 그 안에 혁신을 더했던 모델이었어서 그 앞에 규제를 피하는 방법에 있어서만큼은 앞서 말씀드린 경쟁 구도 분석에서 기존의 공급자와 우리가 어떻게 파워 게임에서 이기느냐 부분이 큰 관건이 아니었나 이렇게 다시 한번 짚어보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아직도 렌터카는 무조건 안 된다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타다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여부도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스타트업 소식을 한번 다뤄봤는데요. 앞으로도 스타트업 소식을 좀 유의미한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께 실사례로서 같이 나누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도 같이 적용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